안녕하세요. 비비고 바이크입니다. 어제는 리프니츠제로 라이딩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평속을 좀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약간 차량이 한적한 베를린의 북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은 그 반틀리츠제랑 그 리프니츠제가 있는 쪽이고요. 그쪽에서 약간 더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라데북이란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 베를린 북쪽은 이렇게 자전거 길이 많이 잘 닦여 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신호가 없는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고속을 유지하기 참 좋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이 시작되거나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진입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도블록식으로 깔려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약간 제가 페달링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페달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대지와 그 페달에 발을 밟는 그 각도, 그게 평행이 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약간 좀 이해가 빠를 텐데요. 즉 대지가 약간 내리막이다 싶을 때는 약간 압축을 더 사용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약간 기울기를. 예. 거기에 압축을 약간 더 힘을 실어서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막이다 싶으면은 약간 뒤축을 눌러서 이렇게 밟아주시면 되고요. 평지는 아주 평평하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육 운동에 있어서 한쪽을 너무 무리하게 쓰면은 빨리 퍼지잖아요. 피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외전근과 뇌전근 쓰면서 발가락을 새끼 발가락을 쓰냐 엄지 발가락을 쓰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노하우를 얻으셨으리라 보고요. 그런 내전근 외전근 제외하고 지금 다른 형태의 페달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고요. 대략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지와 거의 수평되게 압축합 뒤축 또는 평면을 써가지고 페달을 밟으시면은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내리막에서는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페달링을 할 때는, 고속 페달링을 할 때는 압축을 사용하는 게 더 수월해요. 그리고 눌러주고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압축 때문에, 압축이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압축이 뒤쪽보다 힘이 약하거든요. 받는 부위가. 그러니까 약하지만 경쾌하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이 유리하고, 그리고 오르막에서는 페달링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지잖아요. 굉장히 그 경사가 클수록 그때는 뒤축에 근육이 더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힘이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토크가 있기 때문에 뒤축을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내리막과 오르막의 경사도에 따라서 발 모양을 그렇게 맞춰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FTP 성적으로 원래 3.49 정도 나왔었는데, 예, 최근에 그런 식으로 타다 보니까 크게 무리하지 않고 3.6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약 제대로 된 FTP를 한다면은 더 좋은 성적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약간 두렵기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몸이 개운할 때 한번 FTP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은 조그만 마을들 몇 개가 보일 거예요. 그 반틀리츠까지. 반틀리츠는 약간 좀 큰 동네고요. 여기는 대부분 시골 마을들인데 차량이 그 소통이 한적하기 때문에 저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항상 그 우측면을 이렇게 통해서 바짝 우측에 붙여서 가는데, 그러면은 차량들이
얌전하게 뒤쫓아오던가 추월을 조심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앙선으로 많이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 차들도 약간 요란하게 그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안전하게 상대한테 위협받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약간 좀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이서 또는 세 분이서 라이딩을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한적한 곳에서도 그 병렬 주행보다는 약간 종주형, 그러니까 팩으로 약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어떻게 다니든 앞에 전후방 대충 체크하면서 달리셔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나옵니다. 어제 날씨도 꽤 괜찮았어요. 바람이 군데군데 좀 세게 불고 다리, 교각 뭐 이런 데서는 항상 강한 측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핸들바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럼 휙 날아갑니다. 특히 이제 카본 림 중에 이제 되게 하이림이라고 해가지고 막 60mm, 80mm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다리에서 분명히 날아가는 체험을 분명 조금씩 하셨을 겁니다. 휘청휘청 되죠, 자전거가. 그러니까 자전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달링의 요령은 코너링입니다. 코너링은 여러분도 많이 숙지하시고 익히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코너를 도를 때 만약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은 왼발 쪽에 더 힘을 써서 돌리는 겁니다, 페달을. 그리고 완전한 막 급격한 그런 코너링이다 싶으면은 뭐 페달을 돌리는 거를 좀 멈추시고 속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 싶으면은 약간 상체를 그 진행 방향으로 눕히는데 머리는 절대 눕히면 안 되고요. 머리는 세우고 오른쪽으로 돈다 싶으면 왼발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코너링을 한다. 아주 급격하게. 그러면은 오른발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역시 상체는 그쪽으로 숙이시고 머리는 세우시고요. 그러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과학적인 데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 안장에서부터 이제 페달까지 내려가는 길이가 있는데 그 한쪽으로 몸이 숙여지면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숙여지겠죠. 코너할 때 그때 그쪽에서 쓸 수 있는 힘이 비교적 적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발을 이렇게 쭉 밀어주면서 페달을 굴리잖아요. 근데 그걸 최대한 굴리기가 힘든 여건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를 너무 힘을 꽉 주면은 넘어지겠죠. 슬라이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안 주려고 해요, 우리 몸이 저절로. 만약 주신다 그러면 휘청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발을 눌러주시던가 반대발을 굴려주시면은 그 진행 방향하고 반대쪽으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팩라이딩을 하던가 또는 레이스 내지는 무슨 대회 같은 데 하다 보면 그룹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저절로 그때 이제 팩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그룹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 보통 사람들이 코너 돌고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코너를 돌면서 힘을 붙여서. 근데 어느 발에 힘을 잘못 주면은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니까 꼭 반대쪽 발에 힘을 줘서 같은 타이밍에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팩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안전한 라이딩의 방법이고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페달링의 요점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페달은 발로 돌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발로 돌리는 건데, 발은 핵심이지만, 또 거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상체와 우리 전체적인 몸입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입문해가지고 가장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은 뭐 목이나 디스크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물론 가장 아팠던 데가 손목이거든요. 손바닥이나 손목 이런 데가 되게 아팠는데 이거는 제가 무게를 너무 앞쪽에 이렇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걸 지탱하느라고 손바닥에 마비가 될 정도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스템을 약간 짧게 바꾸면서 앞에다가 그 핸들바에다가는 손을 가볍게 얹어 놓는 듯한 느낌. 예. 그렇게 바꾸었더니 손목 통증이나 이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100km를 타든 뭐 150을 타든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절대 핸들바는 꽉 쥐는 게 아닙니다. 예, 꽉 쥐면은 안 되고요. 아주 위험한 구간에서는 물론 그렇게 몸이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런 구간은 또 어쩔 수 없죠. 바람이 세게 분다던가 막 하면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 일반적인 라이딩에서는 가볍게 두시는 게 오히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타이밍에 요철이나 뭐 이런 구간의 어떤 홀 때문에 팡 튀면은 손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 것들도 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방 주시를 하시다가 그런 구간에서는 살짝 더 그립을 감싸 잡는다던가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한 도로에서는 가볍게 잡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상체를 많이 숙이는 경우도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몸을 지금 거의 세우고 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몸을 숙일 경우에는 약간 몸이 숙여지는 만큼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누르는 힘이 세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는 이제 드롭바를 잡고 타기도 하고 위에 있는 핸들바를 잡고 타기도 하는데 예, 그럴 때 약간 힘이 더 들어가는 피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박도 빨라지고요. 여기는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온 길인데 아마 계속 가면 MTB로는 리프니츠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로드 자전거로는 가기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평속을 이제 갱신하려고 했던 게 좀 꺾였죠, 사기가. 그래서 다시 진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반틀리츠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경치가 참 좋죠. 대신 도로에 지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약간 굴곡이 많이 지고 통통 튀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약간 도로가 낡은 상태, 약간 굴곡이 진 상태.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파여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도로가. 하지만 차량이 많지 않고 한적하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그리고 경치가 좋다. 자, 아까 세 번째 핵심 요소는 평상시에는 핸들바를 가볍게 쥐어라. 가볍게 손을 얹어 놓듯이 달려라. 그러면 손목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발에 힘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너무 힘을 많이 쓰면 다른 부위에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발의 힘의 사용을 더 용이하게 해준다. 뭐 이런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피로도를 약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좀, 예. 반면에 이제 오르막 같은 데서는 상황이 다르겠죠.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는 상황이 다른데, 내리막에서는 이제 급커브도 있고 막 주위에 홀도 있을 테고 뭐 낙엽이 쌓이는 구간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세워가지고 핸들을 더 감싸 쥐어야겠죠. 예.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막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더 써야 되는데 발에만 힘을 무조건 더 쓴다고 해서 오르막을 잘 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가령 우리가 댄싱을 하는 경우에도 상체 힘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이럴 때 핸들바를 어떻게 파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 달라지거든요. 자기 실력을 높이려면은 파지 방법을 제대로 익혀야 됩니다. 핸들바를 어떻게 잡는지. 자, 위험한 구간이 아니면은 예, 대충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브레이크가 항상 손가락 어느 마디에 이렇게 닿아 있어야 되고요. 또는 그룹 라이딩이나 팩 라이딩이나 또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댄싱 하실 때도 요령껏 하셔야 되고, 너무 지그재그로 하면 요거도 먹겠죠. 예. 자, 이렇게 오르막에 갈 때는 오히려 이제 꽉 쥐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당기는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당겨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당길 때 리듬을 가지고 발 누르는 동작하고 당기는 동작을 교묘하게 이렇게 리듬을 맞춰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리듬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저는 왼발 오른손 왼손 오른발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하기도 하고, 같은 발길이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몸을 앞으로 완전 숙여가지고 아주 많이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댄싱을 하기도 하고, 적당히 숙인 상태에서 댄싱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이렇게 당기는 힘을 사용했을 때 코어의 힘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면서 발에 들어가는 부담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발만 가지고 그 오르막을 장시간 오르다 보면은 발이 경직돼 가지고 쥐가 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막는데 오히려 댄싱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댄싱이나 그러니까 필요하게 너무 무게를, 그러니까 기어를 되게 높여가지고 타시면서 댄싱 하시는 경우에는 뭐 고속 라이딩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자기 파워의 역치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게 무리가 돼서 분명히 낙차는 아니더라도 낙오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 그 팩에서 떨어져서 복귀 라이딩을 혼자 하거나 막 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약간 자기 힘에 맞는 정도의 그 파워를 약간 숙지하셔가지고, 또는 심박을 미리 숙지하셔서 이 정도까지는 무리다 싶으면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오르막을 다 올랐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쓸 만한 힘을 남겨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페달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지면과 평행을 유지하면서 타라, 또는 코너를 달릴 두 번째는 코너에서는 반대발에 코너를 도는 방향의 반대발에 더 힘을 써가면서 타라, 그리고 오르막에서는 당기면서 타라, 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평상시에는 힘을 덜 쓰기 위해서 상체의 힘을 그러니까 핸들바를 가볍게 잡아라, 뭐 이런 정도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라이딩을 하시고요. 여기는 라데북을 넘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데북까지 가서 마을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는 베를린으로 다시 진입한 장면이네요. 자, 모두 즐거운 라이딩 하시고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비고 바이커였습니다.